네, 이만함 특파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함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안녕하세요. 주말에 이만함 특파원께서 이제 고용지표 발표랑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발 악재 나왔던 부분들 유튜브로 올려주셨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아무래도 계속 좀 가나 봅니다.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주 거래 시작을 했지만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면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연저점을 이제 연저점 아래로 추락을 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32% 하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오늘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등락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결국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오늘 0.7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지난 9월에 기록을 했었던 저점에 굉장히 근접을 한 상황입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1.04% 하락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낙폭이 1%면 요새 같은 장에서 크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좀 중요한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제 장중에는 1,500선도 하회를 하면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복 이제 공격을 다시 하는 등 국제 정세가 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글로벌 달러화 같은 경우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 반영한 달러 지수가 113선을 나타내면서 다시 강세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콜럼버스의 날 콜럼버스 데이로 휴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상당히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영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23bp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약 4.46%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채권인 분트 금리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오늘 미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반영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내일 미국 채권 금리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지표 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요. 1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1.6%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91.1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그 저번에 6월에 저점을 나스닥은 그래도 안 깨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주가가 또 밀리면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지난 저점도 올해 전 저점도 이제 좀 붕괴를 하면서 올해 가장 낮은 연저점 수준으로 내려앉은 상태인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전장 대비 1.9%, 2%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1,500선이 깨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저점을 경신을 하게 됐고요. 또 2020년 9월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S&P 500 이제 벤치마크 지수 역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S&P 500 지수가 장중에 3,588.1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 3,588 요 레벨이 어느 수준이냐면요. 지난 9월 30일 날 기록을 했었던 연 52주 최저점인 3,584 대비해서 이제 4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거의 지금 9월 30일에 저점에 S&P 500 지수도 오늘 장중에 근접을 한 모습이고요. 52주 최저점에 근접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참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이유 저희가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토요일에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소식이 좀 나왔잖아요. 그 미국 정부에서 중국 쪽으로 또 첨단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 또 통제를 더 걸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 패권 전쟁에 따른 이 수출 견제 이런 매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주에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이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뉴욕 증시의 반도체 셀오프 이 엄청난 매도세가 심화를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앞서서 이제 AMD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적 경고를 내놓고 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전자도 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폭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뉴욕 증시에서도 이 반도체주와 기술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빅테크 중에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2% 이상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반도체주가 일제히 좀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 AMD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이제 실적 경고로 인해서 13% 넘게 폭락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1% 안팎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제장주 엔비디아 이제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많이 보시는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3% 이상 빠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퀄컴이 5% 이상 빠졌고요. 마이크론은 3% 가까이 밀렸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ETF 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수주 안에 이제 최저점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ETF인 아이쉐어즈 반도체 ETF와 반핵 반도체 ETF가 오늘 두 개 다 모두 52주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좀 엎친 격의 덮친 격으로 이제 내일 장이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요. 오늘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식 시장에 반영된 이 영국이라든지 유럽발 금리 상승이 오늘 뉴욕 증시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미 채권 시장이 오늘 휴장을 하면서 진짜 좀 하락은 내일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라일리 파이낸셜의 아트 오건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었고 이에 따라서 내일 시장에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내일 또 어떤 호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이제 개장일 때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유럽발 어떤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이제 미국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이가 된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시장이 전체적으로 또 다른 저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그 관건은 이번 주에 나오는 그 물가 지수 것 같아요. 그 물가 지수 이번 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지정학적 갈등이라든지 반도체 이슈가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지만 가장 시장의 중요한 내러티브, 시장을 가장 좀 굉장히 부진하게 투심을 악화하고 있는 요인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좀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는 한 주인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지표, 목요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밤이 될 텐데요. 목요일 오전에 발표가 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이외에도 다수의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길인 화요일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에는 이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게 되는데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도매 물가 지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의 어떤 도매 측면에서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이것이 결국 이제 좀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자 기업의
기업들의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몇 달간의 이런 간격을 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조금 전이가 되는 선행적인 지표인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또 금요일에도 상당히 중요한 지수가 나오는데요. 페드에서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미시간 대학교가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되고요. 아울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전망, 12개월 인플레 전망, 5년 인플레 전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도 인플레이션에 다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전문가 같은 경우 이번 주에는 인플레 지표를 소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근 시장이 다소 주춤한 이유도 물가 경계 탓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물가라는 것은 결국 이제 페드의 긴축 우려와 연결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좀 중요한 한 주를 지나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물가 같은 경우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참 걱정도 되고 꼭 이제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고요. 이번 주에는 사실 실적 시즌도 3분기 실적 시즌도 시작이 되죠. 어디부터 언제 발표가 나옵니까? 네, 이번 주 이제 JP 모건을 시작으로 금융주부터 이제 킥오프를 합니다. 통상 미국 실적 금융주 가장 먼저 JP 모건이 가장 먼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난 2분기에는 월가에서 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이미 시장에 상당히 선방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출렁이는 사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이 과연 이 시장의 구원 투수가 될지 혹은 또 시장을 더욱더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지는 이제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조는 좀 안 좋은데요. AMD가 이제 실적 경고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대를 조금 걸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월가의 가장 좀 약세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CIO 같은 경우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클 윌슨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어닝 침체, 결국 실적 부진이라고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결국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어떤 현금 흐름 같은데 부담이 계속 가면서 시장은 결국 연준이 멈출 수 없는 어닝 침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터널 끝에서 우리가 빛을 보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지금 시장에 있는 유동성 수준이 이 경제 그리고 금융의 불안을 발생시키는 레벨로 근접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어제 그 뉴욕 증시 오후에 보면 한 1% 정도 그래도 돌아섰는데 그 돌아선 이유가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약간 결이 달랐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연준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연준 고위 인사 2명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한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한동안 경제를 제약하는 수준일 것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금리 그리고 긴축이 계속 금융 환경이 긴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성장세 반등도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연준의 부의장이 이 금융 불안 가능성 역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펼쳤다는 점은 조금 그래도 연준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흘러내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위축이 되고 이런 점을 이제 주시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외에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전미경제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금리 레벨은 내년에 4.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이제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2023년 초에 4.5%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연방기금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더라도 한동안은 제약적인 정책이 유지가
될 것이다 하면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사와 부의장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카고 연은 총재가 조금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될 만한 여지도 또 남겼습니다. 지금 이 페드의 오버슈팅, 금리 인상의 오버슈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오버슈팅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어떤 행위를 해서 이 과도한 결과를 안는 것을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이 금리 인상을 지금 연준이 상당히 프론트로드 시켜서 한 번에 75bp씩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프론트로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좋긴 하지만 오버슈팅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준 또한 이 긴축적인 금융 환경에 따른 금융 불안 가능성 그리고 오버슈팅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과연 과도한 긴축 정책을 펴서 이제 금융사들한테도 불안감을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을 좀 긴밀히 보겠다 뭐 이런 걸로 저희가 좀 레이얼 브레이너드 의장 얘기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연준 인사들이 이제 계속 긴축에 대해서 이제 쭉 가겠다, 뭐 한동안 금리 수준 높게 가겠다 한 목소리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월가에 있는 유명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좀 심하게 올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경고성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뭐 연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페드의 어떤 물가 대응 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 페드의 정책 실수 가능성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에 6개월에서 9개월 내에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경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좀 이제 봉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S&P 500 지수 또한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보다 S&P 500 지수가 20% 정도는 가뿐하게 폭락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음 스텝, 이제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 있고 또 S&P 500 지수도 약세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20%를 만약에 또 떨어진다면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캐시우드 또 다시 한번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공개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페드에게 겨냥이 된 것 같은 공개 서한을 발송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페드가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페드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지금 캐시우드의 주장에 따르면 인플레와 고용은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이제 퇴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조금 좀 모순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만장일치로 이뤄지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이 페드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디플레이션 붕괴 위험을 높인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정책 실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참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군요. 이번 주도 험난할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빠른 소식들, 정확한 소식들 특별히 좀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